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와인 안주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잖아요. 에밀리 쌤이랑.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만든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에밀리 쌤이랑 함께 요리 만드는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 에밀리 쌤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쿠킹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구독자 23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저희 에밀리 쌤은 인스타 팔로워 18만 명 이상의 보유하고 있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는 뭐냐면, 에밀리 쌤이 학부모시기도 하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애기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시죠. 많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지금 그러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학폭에 연루되거나 이런 적은 없을 거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막 주변에서 친한 학부모님들이나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요즘은 맞아. 남일 같지가 않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학폭이라는 게 제가 맨 처음 변호사 생활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학폭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 가면 갈수록 학폭 사건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뭐 이런 것까지 학폭을 하지?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고.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와, 이런 것까지 진짜 학폭위에 회부를 시켜갖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었는데, 애들 많이 먹는 마이쮸 있잖아요. 마이쮸 그거를 이를테면 절도죠. 절도인데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먹었나 봐요. 진짜 마이쮸 하나였어. 그걸로 이제 학폭이 그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괴롭힘이다 근데 이러면서. 그게 학폭에 들어가?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 대중 시선에서는 아니 그런 것도 학폭위에 회부를 해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강력히 원하면 괴롭힘이다. 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정서적으로 이게 뭐 힘든 게 있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 학폭위 회부해 줘야지. 만약에 학폭위 회부를 안 해주면은 또 학교 측에 엄청 항의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어쩔 TV 저쩔 TV 뭐 이러면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애기들의 유행어 같은 건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런 말을 그냥 어쩔 TV 저쩔 TV 막 이러면서 애를 좀 놀리듯이 무한하게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괴롭혔다, 언어적 괴롭힘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애들 관련해서는 좀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사건에도 심지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 선임까지 가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에밀리 쌤은 어때요? 그냥 아이들 좀 무던하게 키우는 편이죠? 전 좀 그래요. 사실 저는 조금 엄격한 엄마예요. 오히려 내 아이한테 엄격하게. 네. 그 되게 우리 아이를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제 3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학교든 어디든 무슨 일이 있었어. 집에 와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해. 그럼 나는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얘가 본인이 잘못한 걸 먼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상대방 기분을 느껴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부모님만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좋겠지만, 요새는 워낙에 애기들이 적게 낳잖아요. 예민해. 뭐 한 명 낳고 막 맞아.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소중한 거지. 애를 굉장히 수만의 자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 막 우리 때처럼 막 그렇게 내놓고 키우지 않으시지 않지. 요새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또 뭐가 많냐면 맛폭, 그러니까 맛학폭. 그러니까 학폭위에 회부가 됐어, 내 자식이. 그러면은 이거를 맛폭으로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애만 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했다. 우리 애를 괴롭힌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애한테 너 그 친구랑 막 무슨 일 있었어 이걸 다 물어봐가지고 뭐라도 이제 있으면 그거를 같이 맛폭으로 거는 거야. 그러니까 맛고소랑 똑같은 거지. 맛학폭을 거는 거야. 근데 우리 애도 그 친구한테 역으로 뭐 이렇게 당한 적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도 학폭위 같이 열어달라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피해
피해 학생이자 가해 학생 이걸로 둘이서 같이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같이 열리게 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약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은 처분을 받으면 안 되고 자기 기준에서 가해 학생은 처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러면은 이쪽도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이쪽 부모님도 불안해지잖아요. 그치.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그러니까 이쪽도 뒤늦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좀 슬픈 현실이긴 하다. 그러니까 마폭 사건 중에 내가 봐도 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어느 아이가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한 거야. 그래서 가해 학생은 다른 아이들한테 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주먹질하고 막 때린 것도 있었거든요. 본인도 너무 화가 나잖아. 그래서 막 울면서 욕설을 했어 이 친구한테. 그랬는데 이게 학폭위에 해부가 되니까 얘도 욕설했다는데 이러면서 이걸 마폭으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분하고 힘드니까 사실 뭐 그만 좀 때려 이러면서 욕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폭을 걸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제가 정의 구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처분을 받고 이제 그 친구는 꽤 센 처벌을 받고 이렇게 좀 끝내게 된 케이스가 있었죠. 그 처벌은 어떻게 줘요?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처벌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처분인데 뭐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가 있어요. 1호 처분부터 한 3호 처분까지는 보통 저희가 좀 경한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호 처분은 서면 사과, 그리고 2호 처분은 피해 학생과의 분리, 그리고 뭐 협박, 보복 금지. 그러니까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이 친구를 또 괴롭히면 안 된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런 게 2호 처분이 되는 거고 3호 처분은 교내 봉사. 그리고 4호 처분은 사회 봉사. 5회 처분은 특수 교육, 심리 상담 이런 거를 이제 올라갈수록 더 중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6호 처분은 이제 출석 정지. 7호 처분은 학급 교체. 그리고 8호 처분은 전학. 그리고 9호 처분은 퇴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퇴학이 한 번에 이렇게 빵 나오지는 않고 학폭위가 이 친구가 처음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반복됐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중한 7, 8, 9호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아,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체 학폭위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학폭위에 회부가 되면은 그 위원회가 열려요. 그럴 때 보통 피해 학생 진술 먼저 듣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 보통 보호자들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피해 학생이 진술한 거랑 관련해가지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을 모셔놓고 이제 뭐 해명이면 해명, 어떤 거는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반성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변호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단계별로 좀 상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먼저 의견서를 빠르게 써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학폭을 당했지만 뭐 이때는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이때는 뭐 이런 일은 절대 한 적이 없고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안마다 다 나눠가지고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이후에 만약에 선임이 됐다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보통 의견서를 3일 전까지 받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의견서를 미리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원님들은 그 의견서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훨씬 낫겠죠. 그러네. 왜냐면은 그 현장에서 사실은 당사자나 아니면 그 부모님이 아무리 달변이라고 하셔도 그 모든 사안을 잘 해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치. 근데 먼저 이거를 변호사한테 맡겨서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뭐 일정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원님들도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먼저 해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피해 학생한테도 오히려 좀 더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는 날에도 변호사가 동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동석해서 변호사가 구두로 이제 변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말 잘하는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시면 거기서 제가 구두로 현란하게 이제 이 친구가 이 사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친구로 보이지만 이 친구는 사실 어떤 면도 있고 뭐 부모님과도 굉장히 약간 가능성적인 친구고 그래서 부모님 말을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한테 혼내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게 또 발생하지 않을 거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변호사가 대신 술술술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해 학생일 때 변호사 선임은 좀 많이 고려하시는 게 좋다. 내년부터
이후부터는 학폭이랑 관련된 그 기재 사항이 대학을 갈 때 반드시 반영이 되게끔 바뀌었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폭위 결과가 뭐 일부 대학교 아니면은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부터는 대학에 갈 때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폭위의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감점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된 점수가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전형에서 그런 학폭위 기재가 있는 친구들은 아예 지원 불가 이렇게 뜨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학폭위에서 경한 처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게 뭐냐면 사실 1호부터 3호 처분 정도는 저희가 좀 경한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안 돼요. 한 번만 발생을 3호까지? 했을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복됐다. 약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유예를 해주는데 얘가 만약에 학폭위에 반복되면. 또 회부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학폭위가 회부된 게 굉장히 경한 처분, 1호 처분, 서면 사과 정도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기면 그 전 것까지 같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집행유예, 기소유예랑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근데 돼요. 이런 게 있어서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궁금한 게 애들이 그러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증거 수집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폭위에서 조사를 하고 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삭막하게 말하자면 애들한테도 그 학교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사실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애들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무슨 친구들이랑 싸울 때마다 뭐 녹음기 켜고 막 이게 진짜 애들한테 그건 진짜 솔직히 불가능 아닌가? 그치. 근데 문제는 요새 학폭위 회부하거나 이러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증거 아닌 증거를 모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슬프다 진짜 현실이. 근데 만약에 힘들겠지만. 증거가 없는 애들은 어떡해? 그러면은 진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했던 사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친구는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 그러니까 막 장애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또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이게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었고 놀이터에서 이제 이 친구도 놀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를 괴롭힌 거지.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터에서 그냥 우연히 마주친 다른 학교 아이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놀이터를 실제로 바로 쫓아가신 거야. 다른 친구들한테 그 다른 애들이 얘 괴롭히는 거 봤니? 이러면서 부모님은 이미 다 물어보고 그래서 아 자기네들이 봤다 막 때리고 막 놀리고 막 이랬다 이렇게 진술을 다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녹음해 놓지도 않은 거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진술한 거를 녹음해 놓지도 않은 거고 그 놀이터를 비추는 CCTV 영상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 두신 것도 아니었고 누군지는 명확히 아는데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또 괴롭힌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말을 맞춰가지고 했다고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는데 증거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다른 학교 아이들이니까 걔네를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거야. 그때 막 연락처를 받아놓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담을 한 케이스였는데 상담을 딱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부모님 이게 저희가 증거가 없으면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런 괴롭힘은 계속해서 반복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치. 추후에라도 뭔가 알고 어떤 계셔야겠네. 증거나 이런 거를 좀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좀 지켜봐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를 뭐 해결을 해주시든 아니면 학폭위에 선생님이 또 증인이 될 수도 있고. 학폭위에 회부를 해주시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얘기라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아이한테 뭐 녹음기 같은 거를 좀 들려서 다니시면서 또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때 녹음을 하거나 이러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은 그러네. 드렸는데 사실 부모님도 그게 쉽지 않지. 이제 그분이랑은 나도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상담이 끝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냥 특수학교 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 제가 오늘 약간 무슨 절망
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시고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냥 우리 어릴 때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 생활, 평범한 학교 생활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아이들이랑 어떤 애착 관계나 이런 거를 충분히 유지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막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가 됐다, 이미 회부가 된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굉장히 권합니다. 왜냐면은 내년부터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이게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뭐 이런 데에 학교 폭력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나중에 어떤 처분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학폭위에 회부가 되었다,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땠나요? 정말 딸 둘 가진 엄마로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변호사님. 걱정도 많이 되죠 지금 갑자기. 막 마음이 선덕선덕하죠 지금 생각하지 갑자기.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에서 지금 약간 무너지는. 흥미로우셨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